여러분, 혹시 이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천만 관객을 울렸던 영화 속 그 어머니, 드라마 모래시계 위 그 가슴 시린 장면을 완성했던 바로 그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몰라도 얼굴만 보면 아 하고 탄식하게 되는 한국 영화계의 산증인 원로배우 남정희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왜 수술 후 회복 중이시던 선생님께 이런 비극이 찾아온 걸까요? 오늘 나팔꽃TV는 한국 영화의 거목, 고 남정희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남정희라는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남정희는 지난 22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남정희의 비보가 전해지자마자 영화계는 물론 그녀의 연기를 사랑했던 수많은 대중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정희의 마지막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그녀를 괴롭혔던 병마와 그 과정에 있습니다. 남정희는 약 1년 전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척추질환으로 인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남정희와 유족들은 수술만 잘 끝난다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혹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척추 수술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을까요? 남정희는 수술 이후 급격한 체력 저하와 건강 악화를 겪으며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긴 요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정희의 측근들과 영화계 관계자들은 선생님께서 다시 일어나시려는 의지가 강하셨지만 노안과 수술 후유증이 겹치며 기력이 쇠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남정희가 겪었을 지난 1년의 시간은 화려한 조명 아래 섰던 배우로서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고독하고 힘겨운 투병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남정희의 별세 소식은 단순한 노환으로 인한 사망을 넘어 우리네 부모님들이 겪는 노년의 병마와 그 고통을 상기시키며 대중들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평생을 연기에 바친 한 예술가가 겪어야 했던 육체적 고통의 무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숭고한 마무리가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남정희는 1942년생으로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성장하여 1962년 영화 심청전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남정희가 걸어온 길은 곧 한국 영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정희는 데뷔 이후 무려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 300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300편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다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정희라는 배우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연기에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남정희는 임권택 감독의 페르소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정희는 임권택 감독의 걸작, 축제, 창, 춘향전 등에서 작품의 밀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주연 배우가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을 칠하고 공기를 만들고 감정의 토대를 쌓는 역할, 그것이 바로 남정희의 연기 철학이었습니다. 남정희가 없었다면 9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는 조금 다른 색채였을지도 모릅니다. 남정희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이기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직업 배우로서의 숭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정희의 필모그래피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 사회의 변화상과 그 시대를 살아낸 민초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등만이 기억되는 세상에서 묵묵히 2등, 3등의 자리에서 전체를 빛내온 진정한 장인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정희의 300편은 그 어떤 주연 배우의 트로피보다 빛나는 훈장입니다. 남정희는 대중들에게 이름보다는 얼굴로 그리고 역할로 깊이 각인된 배우입니다. 남정희가 보여준 연기의 스펙트럼은 주로 한국의 어머니, 이웃집 할머니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토속적인 캐릭터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남정희는 1995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도 2012년 송중기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늑대소년에서도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따뜻한 어른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남정희의 연기에는 과장이나 기교가 없었습니다. 남정희는 그저 그 인물이 되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자식 걱정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브라더 등 비교적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남정희는 꼬부랑 할머니 역을 마다하지 않으며 리얼리티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2011년 제48회 대종상영화제에서 특별연기상을 수상했을 때 남정희가 흘린 눈물은 그녀가 얼마나 연기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남정희는 스타가 되려 하지 않고 배우로 남으려 했습니다. 남정희가 연기한 수많은 어머니상은 척박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들의 자화상이자 위로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화려한 외모나 자극적인 연기 변신 없이도 진정성 있는 생활 연기 하나만으로 대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남정희가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크린 속의 배우가 아니라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 같았던, 그래서 상실감이 더 큰 존재입니다. 남정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슬픔에 잠긴 영화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정희와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원로 배우들은 물론 까마득한 후배들까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남정희는 현장에서 늘 후배들을 다독이고 스태프들을 챙기던 따뜻한 선배였습니다. 남정희의 별세 소식의 한 영화계 관계자는 선생님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늘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진정한 프로셨다 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정희가 떠난 자리는 단순히 한 명의 배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고전적 아름다움과 전통을 간직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차분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8시, 장지는 영락동산으로 정해졌습니다. 남정희를 기억하는 팬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을 통해 저 얼굴 영화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머니셨습니다. 라며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정희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어른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지탱해 주었던 문화적 토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남정희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300여 편의 필름은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남정희의 삶은 꾸준함 이곳 위대함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정희는 공백기가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았고 단역이라 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노년의 병마 앞에서도 배우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남정희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저는 그녀를 한국 영화의 뿌리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꽃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어둡고 차가운 흙 속에서 묵묵히 나무를 지탱했던 뿌리. 남정희가 있었기에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 웃고 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정희는 고통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겠지만 그녀가 보여준 연기호는 후배 배우들의 귀감이 되어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남정희 선생님, 당신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미소와 깊은 주름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빛나는 주연이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화려한 스타가 아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 위대한 원로 배우를 위해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팔꽃TV는 한국 영화계의 큰 별, 원로 배우 고 남정희 선생님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과 그녀가 남긴 위대한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셨다는 소식에 더욱 마음이 아려옵니다. 300편의 작품 속에서 우리를 위로했던 그녀의 연기. 여러분은 어떤 작품 속 남정희 선생님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남정희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메시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녀의 명장면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배우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